오늘 할 콘텐츠는요, 살인사건으로 알아보는 심리현상입니다. 한 가지 심리현상을 밝혀내는데 계기가 되었던 살인사건 이야기를 할까 해요. 때는 1964년 3월 13일의 금요일 밤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뉴욕주의 퀸스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날 새벽에요. 보통 키티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자기가 지배인으로 일을 하던 술집에서 야간에 당번을 마치고 집에 오던 길이었어요. 제노비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귀가를 하던 도중에 이 당시에 키티의 나이는 28살이었어요. 28살이었던 이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자는 이렇게 막 약간 펑크 스타일의 되게 짧은 머리를 하고 되게 막 가녀리게 생긴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일을 끝내고 여자야. 근데 이 여성분이 차를 막 몰고 이제 일이 끝났네. 오늘도 정말 힘들었다. 정말 당직 사관이라니. 그래도 어떻게 뭐 낮에 잠이라도 자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자기가 혼자 살고 있던 아파트로 운전을 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지하 주차장에 딱 주차를 시키고 나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파트 건물로 가던 도중에 약간 좀 수상한 남자를 보게 됐어요. 이 수상하게 생긴 남자는 정말 딱 봐도 수상해요. 수상합니다. 좀 수상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남자가 약간 좀 건장한 남자가 자기 옆에서 되게 서성서성 거리는 걸 본 거예요. 되게 수상쩍은 남자를 발견하고 바로 키티는 이상한 걸 느끼고 재빨리 방향을 틀어서 그 구석에 있는 경찰 호출 상자 폴리스 박스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몸을 돌려서 폴리스 박스로 딱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짜고짜 뒤에서 칼로 찌른 거예요. 등을 칼로 찔렀어. 그래서 이 키티라는 여자가 남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뭐지 하고 딱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다시 한번 배를 맞습니다. 배를 다시 찔려요. 그래서 피가 막 줄줄줄 흘러내리겠죠. 등도 한번 찔렸고 배도 한번 찔렸고 피를 막 줄줄줄줄 흘리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생각에 피를 막 흘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남자가 지금 날 칼로 찔렀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을 막 켜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에 불을 켜기 시작해요. 불이 막 켜지는데 범인이 이제 당황하겠지. 이 여자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갑자기 아파트에 불이 켜져. 그러면 목격자가 생기고 나 잡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범인이 당황하기 시작해. 그런데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그 창문을 이렇게 열고 그 여자 내비둬!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래서 범인은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도망을 친 후에 이 제노비스라는 여성은 피를 막 흘리는 몸을 이렇게 막 이끌고 그 자기 아파트로 돌아가는 쪽에 근처에 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점 앞에서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조용해지니까 사람들은 또 불을 끕니다. 아파트 불이 꺼지고 또다시 거리는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도망을 가면서 자기 차로 막 안 되겠다 하면서 막 도망을 가더니 범인이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아파트에 불이 다 꺼진 거야. 너무 조용하단 말이야. 아무도 안 내려왔어? 아무도 신고를 안 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창문이 어두워진 걸 본 이 범인은 범행을 마저 끝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차로 가가지고 스타킹을 막 꺼내서 스타킹을 얼굴에 이렇게 착 써요. 얼굴을 이렇게 뒤집어 쓴 다음에 거리가 조용해지니까 다시 도망쳤던 제노비스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투성이가 되어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제노비스를 찾아서 또다시 칼로 이렇게 막 찔러요. 또 칼을 찌르고 목에다가 칼을 대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막 몸을 막 난도질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난도질 당하는 와중에도 제노비스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니까 또다시 아파트에 불빛이 또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또 무슨 일이야? 하면서 또다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범인은 또다시 도주합니다. 그래서 이 제노비스는 이대로 있다간 내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집으로 기어갔어요. 아파트 현관으로 기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파트 복도에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또 몇 분 있다가 이 아파트는 또 조용해집니다. 불이 다 꺼지고 또다시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또 범인이 아무도 없나? 아무도 안 내려왔나? 아직 경찰이 안 왔지? 이러면서 또다시 제노비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제노비스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는데 이젠 비명을 지를 힘도 없고 목도 칼로 그어져 있고 신음소리만 이렇게 내고 있었겠죠. 그래서 범인은 이 제노비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속옷을 찢어서 그 위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시체인지 뭔지 모를 여성을 강간합니다. 강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강간은 아니고 그냥 엎드려 있었대요, 그 위에. 이 살인사건은 새벽 3시 15분부터 50분까지 약 35분간 있었던 일이에요. 간음이 아니야. 보는 건 아니고 그게 무기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어. 무기를 너무 허술하게 챙겨와가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세 차례나 이 여자가 찔렸고 피해를 당했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벌어진 이 도움을 청하더니 중간중간 계속 비명을 지르고 비명이 끊기고 계속 사람들은 목격을 했는데 그냥 그 여자 내버려둬 라고만 소리를 치고 아무도 도와주러 내려오진 않고. 그런데 사건이 끝난 후에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으나 이미 키티는 죽은 후예요.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삐용삐용 시체를 싣고 사라진 게 새벽 4시야. 그리고 또다시 이 뉴욕 퀸스 거리는 조용해집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요, 정말 평범한 그냥 여성 노동자의 살인사건 정도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실린 건 그냥 기사 4줄이에요. 그냥 뭐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뭐 퀸즈에서 어떻게 살해를 당했다 정도로만 딱 4줄만 적혀 있었어. 그런데 뉴욕타임스에서 이 사건을 로젠탈이라는 기자가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왜냐하면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이 38명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왜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냅니다. 지금 여기에 크게 보면요, 37명의 살인사건 목격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적혀있죠. 뭐 이건 37명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이후에 정정보도가 나서 38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건 초반에 있었던 그 기사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남녀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창가에서 희생자가 막 비명만 지르는데 30분 동안 그걸 이렇게 막 보고만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경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뭐 구조를 해준다거나 이런 행동을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났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 심지어 올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사실 외국 보도였던 거야. 이 캐서린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캐서린한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은 빌이에요. 빌 제노비스라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동생은 이 사건이 터졌을 당시 고작 16살밖에 안 됐었어요. 누나가 28살인데 남동생은 16살이에요.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그런데 이 빌 제노비스라는 이 동생이 이 사건의 충격으로 2년 뒤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해병대원들조차도 빌 제노비스? 제노비스? 그럼 너 그 캐서린 제노비스 알아? 너 걔 동생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했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사를 잇기 위해서 해병대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도 약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빌 제노비스라는 이 남동생이 베트남전에 파병이 됐어요. 그런데 베트남전에 파병이 됐다가 사고가 나서 두 다리를 잃게 됐어요. 두 다리가 없어졌는데 두 다리를 잃은 부상을 입고 베트남 논바다에 그냥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뭐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베트남 논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누워있는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우리 누나도 이렇게 외롭게 혼자 죽었겠지? 누나 불쌍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빌 제노비스라는 남자는 정말 운이 좋게 자기 전우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는 잃었지만 생명은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고 나서 나이를 먹고 나서는 이 빌이 생각합니다. 왜 그때 아무도 누나를 구해주지 않았지? 왜? 나는 살았는데 누나는 죽어야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이거를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 당시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이 캐서린의 친구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걸 추적을 하는데 분명히 뉴욕타임스에 있었던 이 기사에 따르면 목격자는 38명이란 말이에요. 목격자가 38명인데 조사 결과 38명이라는 근거가 없어. 목격자면 이름도 있고 나이도 있고 어디 뭐 남아있을 거 아니야, 자료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새벽 3시 이후에 경찰에 확인된 목격자는 정확히 6명밖에 안 됩니다. 6명. 그리고 이 당시 기사에 따르면 그 어느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6명의 목격자 중에 2명이 신고를 했어요. 또 뭔가 또 다르죠.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 또 캐서린은 피를 흘리며 외롭게 혼자 죽어갔다라고 적혀 있어. 그런데 이 캐서린의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소피아라는 여자가 비명을 듣고 캐서린에게 달려왔어요. 외롭게 죽은 게 아니라 그녀가 피를 흘리면서 앰뷸런스가 와서 구해주고, 하지만 죽었지만 어쨌든 죽을 때까지도 그 옆에 있어줬다는 거야. 혼자 죽은 것도 아니고 목격자가 38명도 아니야. 신고를 아무도 안 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걸 추적을 한 결과 뉴욕 경찰청이랑 이 뉴욕타임스의 기자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걸 밝혀냈어요.
이 범인이었던 윈스턴 모슬리라는 사람은요, 결혼을 했어요. 해서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두고서도 계속 이런 사건을 저지른 거야. 이게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2명의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키티 제노비스 사건으로 잡힌 건데, 이 남자가 저질렀던 범행, 자기가 나 이거 첫 사건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너 어디서 누구 죽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얘 죽인 사람 감옥에 있는데? 네가 죽인 거 맞아? 맞아요. 내가 죽인 건데요, 그거? 아닌데? 범인이 잡혔는데? 너 범인이 이상한 사람을 잡아넣은 거야, 뉴욕 경찰청이. 그래서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좀 뭔가 자극적인 이슈를 터트리길 바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로젠탈이라는 기자를 데려와서, 이분이 로젠탈이라는 기자분이에요. 그래서 이 로젠탈이라는 기자를 데려와서 이 사건을 쓴 겁니다. 그게 38명의 침묵의 목격자들이에요. 한 달 후에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긴 했어요. 거기서 목격자는 6명이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리고 퀸즈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저런 냉혈한들. 어떻게 비명을 듣고도 어떻게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어? 라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단 말이야. 그럴만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왜 아무도 신고를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퀸즈에 산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목격자가 아니었다고, 왜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너무 미안했대요. 너무 죄책감 때문에. 결국 그 여자는 살지 못했잖아. 우리 목격자가 6명이었든 38명이었든 결국 그 여자는 죽은 거잖아요. 거기서 변명을 해봤자 필요 없고 결국 죄책감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밝혀지고 나서 로젠탈이라는 기자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38명이라는 목격자가 나왔나요? 라는 질문에 조소하듯이 대답했대요.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더 많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더 적었다고 했어요. 하늘의 맹세컨대 전 잘 몰라요. 하지만 무엇이 진실이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고 난 그것을 보도했다는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결국 방광자 효과가 이것 때문에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노비스 효과라고 불러요. 그런데 너무 당당하신 거지. 너무 당당하신 거지. 어쨌든 이 결과 범인은 결국 이 제노비스 사건 때문에 잡혔는데요. 나는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경찰에 잡히면 흔히 하는 거 있잖아. 난 다중인격이고 나는 정신분열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 범인도 정신분열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긴 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서 종신형을 살아요. 종신형을 살다가 2016년 올해 3월 28일 81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건이 밝혀지고, 그러니까 이 빌 제노비스가 12년 동안 이걸 추적했어요. 12년간. 누나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12년간. 근데 이 빌 제노비스가 12년 동안 이렇게 막 추적을 한 걸 그 솔로몬이라는 영화 감독분? 다큐멘터리 감독분이 따라다니면서 그 촬영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 목격자라는 걸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영화라든지 뭐 그런 다큐멘터리 자체를 나는 구할 수가 없었어. 이게
개봉이 될 건지 개봉이 된 건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너무 조용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다큐멘터리, 결국 이 키티의 죽음의 진실은 키티가 사망하고 52년, 그리고 사건을 왜곡했던 기자 로젠탈이 사망한 지 10년, 범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그리고 동생 빌이 진실을 추적한 지 12년 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좀 슬프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거는 최근에 밝혀진 일이고, 그 당시에 옛날로 돌아가서 말이야 옛날로 돌아가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말이야, 37명의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심리학자 2명이 이 기사를 읽었어요. 이 기사를 읽었어. 뉴욕 대학에 있던 존 달리라는 사람이랑 컬럼비아 대학의 빕 라타넥라는 사람이 이걸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의문을 가집니다. 왜 아무도 이 여자를 도와주지 않았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대서특필이 되면서 막 무슨 심리학자, 사회학자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막 매달리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목격자들이 신고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기만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행동은 그 동작 거부 때문에 이뤄진 일이래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걸 본 나머지 이렇게 돼서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교수는 요즘은 TV가 너무 자극적인 게 많이 나와서 TV에 자극적인 거에 길들여진 사람이 저런 건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과 TV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신고를 안 한 거야. 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와 라타네라는 이 두 남자는 그걸 믿지 않았어. 이 두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저 두 개 다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성이 30분 동안 강간과 살해를 당했는데 아무도 신고를, 전화를 한 통을 하지 않았다? 이거 좀 이상한데 한번 우리가 밝혀볼까? 라고 생각해서 실험 계획을 짭니다. 실험 계획 짜요. 뭔 소리야. 그쵸. 우리도 수긍이 안 되죠. 심리학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